자, 의문의 변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의문의 동화 한번 가볼게요. 동화라는 건 뭐냐면 여기 지금 개념이 나와 있어요. 자음과 자음이 만났을 때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한쪽이나 양쪽 모두 비슷한 소리로 바뀌는 의문 변동 현상을 우리가 동화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자음과 자음이 만나서 서로 비슷하게 바뀌는 걸 자음 동화라고 하고 모음과 모음이 만나서 비슷하게 바뀌는 걸 모음 동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는 자음동화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자음동화라는 거 이제 예시를 보고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어느 한쪽이 다른 쪽 자음을 닮아서 바뀌는 경우가 먼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라도라는 발음이 있어요. 니은, 전, 리을, 라, 도 이렇게 써요. 전, 라, 도 각각 떼서 하나씩 발음하면 전, 라, 도 이렇게 발음하게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전, 라, 도라고 발음하면 너무 발음이 힘들잖아요. 자연스럽게 발음을 하다 보니 전라도 이렇게 발음이 된단 말이야. 자, 뭐랑 뭐가 만나서 니은과 리을이 만나서 결국은 리을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니은과 리을이 만나서 니은 소리를 리을로 바꿔서 전라도라고 발음을 해준다고. 이렇게 바뀌는 게 다 아주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바뀌거든요. 우리가 지금부터 그 일정한 규칙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밑에 있는 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라도를 발음해보면 전라도라고 발음이 되는데, 자, 니은과 리을이 만나서 니은, 리을로 바뀌기 때문에 뭐 이런 거 그냥 앞에서 지금 선생님이 설명을 한 번 더 정리를 한 거니까 빈칸만 그냥 채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렇게 어떤 자음이 다른 쪽 자음을 닮아서 또 다른 쪽으로 바뀌는 경우 그냥 마구잡이로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었던 자음 체계표 있죠. 그 체계표 안에서 소리들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음 체계표를 선생님이 설명한 다음에 이걸 왜 이렇게 공부해야 되느냐 뒤에 의문의 변동을 공부할 때 그때 우리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다. 이 체계표를 이해해야 의문의 변동이 이해가 되고 의문의 변동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우리가 올바른 국어생활, 제대로 된 발음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올바른 국어생활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그걸 이제 여러분 지금부터 자음 체계표를 떠올리면서 생각해보면 선생님이 무슨 말을 했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교재 31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자음동화 총 4가지 규칙이 있어요. 4가지 규칙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비읍과 피읍이 비음 앞에서 비음이 뭐였었는지 기억나요? 비음, 니은, 미음, 이응 요 3가지가 우리말의 비음이었었어. 자, 비음 앞에서 뭐로 발음이 된다. 자, 여러분 요거 이제 우리 자음 체계표 생각해 봅시다. 비읍하고 피읍은 우리 자음 체계표 안에서 무슨 소리였었냐면 입술 소리였었죠. 자, 입술 소리 니은, 미음, 이응 중에서 입술 소리가 어떤 거냐면 바로 뭐예요? 미음이죠. 그렇지. 그래서 비읍, 피읍이 니은, 미음, 비읍, 니은, 미음, 이응, 비음 앞에서 같은 비음인, 같은 입술 소리인 미음으로 발음되는 현상이 첫 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비읍과 미음이 만났습니다. 밤물, 또 섭리, 그 다음에 안문 이렇게 발음되는 현상이 첫 번째 자음동화 현상이었어요. 자, 입술 소리인 비읍, 피읍이 비음 앞에서 같은 입술 소리 비음인 미음으로 발음되는 현상. 두 번째입니다. 디귿, 티읕이 역시 비음, 니은, 미음, 이응 앞에서 자, 디귿, 티읕은 어디 소리였었냐면 잇몸 소리였었죠. 입술 발음 바로 뒤에서 나는 잇몸 소리였단 말이에요. 이 같은 잇몸 소리인 니은으로 발음되는 현상입니다. 자, 디귿, 티읕이 니은, 미음, 이응 앞에서 니은으로 발음되는 현상. 그래서 닫는, 건문 이렇게 발음이 되는 현상이죠. 그 다음 기역, 쌍기역, 키읔. 자, 기역, 쌍기역, 키읔. 자, 기역, 쌍기역, 키읔은 무슨 소리였었어요? 여린 입천장 소리였었죠. 자, 여린 입천장 소리가 비음, 니은, 미음, 이응 앞에서 같은 여린 입천장 소리인 뭘로? 이응으로 발음되는 것. 자, 그래서 국민, 국물, 깎는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자, 그냥 마구잡이로 바뀌는 거 아니라 그랬어. 입술 소리는 입술 소리로, 잇몸 소리는 잇몸 소리로, 여린 입천장 소리는 여린 입천장 소리로 발음이 바뀌는 것.
자, 비음입니다. 비음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자, 그 다음 자음동화 네 번째 규칙입니다. 이번에는 니은과 리을이 만났을 때 니은이 뭘로 발음되느냐? 무조건 리을로 발음돼. 이걸 우리가 유음어라고 하거든요. 니은은요, 리을을 만나면 그냥 무조건 집니다. 무조건 리을로 발음되게 되어 있어요. 자, 신라 이렇게 쓰지만 우리가 이걸 발음할 때는 신라가 아니라 신라라고 발음해야 되고요. 마찬가지 천리가 아니라 천리로 발음해야 되고 논리가 아니라 논리로 발음해야 합니다. 칼날이 아니라 칼날, 그 다음 찰나 이렇게 발음하는 것을 바로 뭐라고 하느냐? 유머라고 얘기해요. 자, 다음은 자음동화 이제 그 다른 예거든요. 이거는 이제 양쪽이 다 소리가 바뀌는 현상입니다. 이걸 우리가 리을의 비유머라고 하는데 나는 정말 이 우리말 자음 중에서 리을하고 니은은 되게 이상한 사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리을은 되게 약해요, 소리가. 얘는 굉장히 약해가지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리을을 제외한 모든 자음 뒤에서 리을은 뭘로 바뀌냐면 니은으로 바뀌어요. 여기 지금 얘가 여기 나와 있지만 니은으로 바뀌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데 이렇게 니은으로 바뀌는데 또 리을 자기 자신 말고요. 니은 아까 우리가 유음화에서 공부했잖아요. 니은이 오잖아요. 니은은요. 리을을 만났다 하면 다 뭘로 바뀌냐면 리을로 바뀐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 둘 관계가 굉장히 이상해요. 얘를 제외하고는 니은은 만났다 하면 무조건 뭘로 바꿔버려? 리을은 니은만 만났다 하면 무조건 니은은 다 없어지고 리을만 남는다고. 그런데 이 리을이 자기 자신과 니은을 제외한 다른 자음을 만나잖아. 그럼 다 걔가 전부 다 뭘로 바뀌냐면 니은으로 바뀌어버려. 이 도대체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어. 리을하고 니은은 정말 굉장히 독특한 관계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 자음 동화를 공부할 때마다 아 리을과 리은은 얘네는 전생에 무슨 관계였을까?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한답니다. 국어 공부 오래 하면 이런 희한한 이상한 생각까지 하게 돼요, 여러분. 공부 너무 오래 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일단 리을의 비음화라는 건 이 규칙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리을과 니은을 제외한 모든 자음 뒤에서 리을이 뭘로 바뀌는 현상이냐면 니은으로 바뀌는 현상을 우리가 리을의 비음화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이 경우 백로의 경우를 볼게요. 예시가 좀 빨리 나왔지만 리을이 기역을 만났습니다. 그쵸? 그래서 기역과 리을이 만났어요. 그러면 이게 처음에 이 리을이 먼저 뭘로 바뀌어? 니은으로 바뀌었어. 그래서 백노 이렇게 됐죠. 리을의 비음화가 일어났어요. 그런 다음에 이번에 자음동화가 한 번 더 일어나는 거야. 자, 여러분 보세요. 아까 우리가 공부했었죠? 기역은요. 비음을 만나면 뭘로 바뀐다 그랬어? 이응으로 바뀐다 그랬잖아. 그래서 한 번 더 바뀌면서 최종 발음 백노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음동화가 두 번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빠르겠어요. 자, 이 경우 굉장히 많은데 예시를 보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이 한번 볼까요? 국력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발음되는지 한번 보자. 자, 국력. 이렇게 발음하는 게 최종 발음이란 말이죠. 기역과 리을이 만났습니다. 자, 다시 얘기하지만 리을이라고 하는 유음은 니은과 리을을 제외한 모든 자음 앞에서 뭘로 바뀐다 그랬냐면 니은으로 바뀐다 그랬어요. 그쵸? 그래서 기역과 리을이 만나서 제일 처음에 첫 번째 국역으로 일단 바뀌었어. 그런 다음에 자, 한 번 더 자음 동화가 일어나죠. 기역이 비음을 만나서 뭘로 바뀌어요? 네, 같은 여린 입천장 소리에 있는 비음인 이응으로 바뀌는 현상. 그래서 최종 발음은 뭐가 됐냐면 국력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지. 그쵸? 국력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겁니다. 자, 협력도 한번 가볼까요? 협력 한번 가볼게. 자, 일단 리을이니까 먼저 처음에 뭘로 바뀌어야 돼요? 니은으로 바뀌어야 되죠. 니은으로 바뀐 다음에 협력 이렇게 됐다고요. 여기 니은이 와야 되지. 자, 협력 이렇게 바뀐 다음에 그 다음에 역시 비읍이 니은을 만나서 뭘로 바뀌어야 돼? 미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 발음은 협력 이렇게 나오는 거. 다음 독립도 가볼게요. 자, 일단 기역, 리을이 만났으니까 일단 리을은 먼저 뭘로 바꿔줘? 니은으로 바꿔줘요. 리을은 먼저 니은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독립 이렇게 되었는데 기역이 비음을 만나면서 또 같은 기역과 같은 여린 유천장 소리인 뭘로 바뀌어야 되냐면 이응으로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최종 발음은 독립 이렇게 발음이 되는 현상 됐습니까?
자, 얘 세 개만 더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금류라고 되어 있네요. 이제 조금 감이 오죠. 비읍하고 리을이 만났으니 일단 리을은 무조건 뭘로 바꿔준다? 니은으로 바꿔준다. 그래서 금류 이렇게 바뀌는데요. 자, 이렇게 니은으로 바꿔놓고 나니까 이번에 비음화가 일어나야 되잖아. 우리 앞에서 배웠던 규칙 있잖아요. 비읍, 피읍은 비음을 만나면 같은 입술 소리의 미음인 뭘로 바뀐다? 미음으로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최종 발음이 금류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금류 최종 발음. 자, 속리산도 가볼게요. 이번에는 속리까지 해야 되겠죠. 자, 기역과 리을이 만났으니까 일단 무조건 뭘로 바꿔줘야 돼? 니은으로 바꿔줘야 돼. 아, 자, 여기 기역, 그 다음에 리을 이렇게 만났죠? 기역과 리을이 만났으니까 리을은 무조건 뭘로 바꿔줘야 돼? 니은으로 바꿔줘야 돼요. 니은으로 바꿨습니다. 그런 다음에 얘를 니은으로 바꿔놓고 나니 기역이 이제 어떻게 돼? 영향을 받았잖아.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이번에 또 뭘로 바뀌냐면 기역과 같은 여린 입천장 소리인 이응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발음이 뭐가 되냐면 송리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송리산 리을 기역과 리을이 이응과 니은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왕심리도 마찬가지예요. 심리, 자, 심리, 리을이 비읍을 만났으니까 여기는 무조건 뭘로 바꿔준다. 이거 틀렸다. 다시. 자, 비읍이 뭐를 만났어요? 리을을 만났어요. 비읍이 리을을 만났으니까 이 리을은 무조건 뭘로 바꿔줘요? 니은으로 바꿔줍니다. 비음의 유음아, 리을의 유, 선생님 왜 자꾸 틀린다. 다시 정신 차릴게. 리을의 비음화 현상에 따라서 리을은 니은으로 바꿔줬어요. 니은으로 바꿔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를 니은으로 바꿔놓고 나니까 앞에 있는 비읍이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같은 입술 소리 비음인 뭘로 소리가 또 바뀌어 미음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왕심리가 최종 발음이 되는 현상입니다. 왕심리가 최종 발음이 되는 현상, 이것이 바로 비음의 유음화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은 전체적으로 영상이 짧아요. 왜 짧으냐면 설명할 규칙은 얼마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몸으로 익혀야 되는, 여러분들이 완전히 여러분 걸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해 봐야 되는 그런 규칙들이거든요. 오늘 자음동화 관련해서 4가지 규칙, 그 다음에 거기에 더하기 하나 더해서 유음의 비음화까지 공부했어요. 이 4가지 규칙들 자음 체계표 보면서 한 번 더 조금 더 이렇게 이해하고, 그리고 유음의 비음화가 일어나면서 어떻게 양쪽 자음이 전부 다 바뀌는지까지 여러분들이 찬찬히 예를 통해서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예를 찾아서 공부를 해보면 더 좋겠지만 그 다른 예까지 찾아보기 어렵다면 우리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예 있잖아요. 이것만 확실하게 이해를 해도 여러분들이 원리를 파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책에다 이미 답을 써놨으니까 다른 빈 종이에다가 예시만 쭉 써놓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는 것처럼 왜 이 자음이 이 자음으로 바뀌는지 이런 것들 혼자서 이렇게 따져가면서 공부하면 원리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자음동화까지 수업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의문의 변동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